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카카오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하락 구간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 주주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자, 현재 구간에서 뭐 단기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 이 카카오가 자,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정말 이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이런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현재 단기적인 조정구가 나오는 구간, 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카카오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카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딱 시간 내셔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카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오늘로써 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카카오의 과거의 영업이익 흐름을 우리가 잠깐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보고 계신 내용은 이 월봉 차트이고, 자, 이전에 고점을 찍고 강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내려왔다가 현재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영업이익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영업이익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1,500억에서 뭐 한 2,0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런데 이 긴 사이클, 이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나올 때, 자, 보시게 되면 2019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주가가 강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던 이유가 결국에 이 영업이익이 21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못 보여주고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앞으로 카카오가 추가적인 이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보셔야겠죠. 자,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자, 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 이 실적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주가도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구간 어떠한 이슈가 나왔습니까? 15년 만에 이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죠. 자, 근데 이 개편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불만 사항이 좀 접수된다라는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톡에서 자, 이러한 불만 사항을 몰랐을까요? 자,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거는 자, 결국에 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개편에 나선 거죠. 자, 최근에 이 개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익숙한 플랫폼들이 눈에 띕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이 숏폼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로필이 거의 인스타그램처럼 변화하면서 이 두 가지 이 검증된 플랫폼의 요소를 도입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일단 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카카오톡에 대체 변수가 있나요? 자, 카카오톡에 대한 대체 변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내에서 이 파격적인 개편에 나선 거죠. 자, 우리가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메신저가 있을까요? 물론 뭐 텔레그램도 있고 라인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전 국민이 압도적인 이용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카카오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내에서도 이런 불만 사항이 있더라도 급격한 개편에 나선 것이 바로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개편에 나선 거죠. 자, 그리고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라 AI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앞으로 굉장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 이 GPT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이 내년도가 가게 되면 AI의 본격적인 알고리즘이 도입되면서 이 광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개편에 나섰던 것이 자, 카카오톡에 대한 이용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근데 이 네이버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대적인 개편으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재현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물론 현재 구간에서 이 카카오톡을 직접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 카카오의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비중 자체가 워낙에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자, 이 주가 레벨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강도처럼 강하게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증권사들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자, 보시면, 자, 지금 AI 생태계 도입으로 인해서, 자, 이 외부 서비스까지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현재 이 카카오에서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확장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카카오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게, 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이 접속 시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랑, 그리고 이 카카오톡을 보는 시간이랑 생각을 해보시면, 카카오톡은 이 메시지가 왔을 때만 접속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체류 시간, 접속 시간이라고 하죠. 자, 이 비중이 굉장히 낮았던 건데, 자, 이렇게 AI 생태계에 대한 도입, 자, 그리고 이 쇼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즉,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자, 유튜브가 훨씬 더 영상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카카오톡은, 자, 우리의 밀접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이 메신저가 주된 핵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 메시지에 답변을 하겠죠. 자, 근데 답변을 하고 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카카오톡을 종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쇼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머지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카카오톡에 대한 장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에 접속하는 건, 그냥 뭐 볼거리가 뭐가 있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접속할 텐데, 이 카카오톡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이 메신저에 대한 기능.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게 돼버리면, 자, 경쟁사라고 불리는 네이버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현재 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이게 관건이 아니라 정말 이 AI 서비스들이 앞으로 정착을 하면서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안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안착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한번 상승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점으로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승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 목표가에 대한 설정을 어디서 하느냐. 자,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근데 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차트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차트로서 목표가를 설정할 텐데,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영업이익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렸죠. 결국에 이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성장할수록 이 주가 레벨은 끝없이 올라가고 이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멈출 때 그때서야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가에 대한 설정은 앞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서 잡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이 전망치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이슈에 대해서 꾸준하게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전망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정보 공유방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공유방은, 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공유해 드리는 방이 아닙니다. 자, 현재 이 카카오에 대해서만 공유해 드리고, 단순한 기사 내용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 현재 이 필드의 관계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에 대한 타점은 당연히 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자,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이 강도를 제가 1부터 5까지 나눠서 한눈에 파악하시기 쉽게 보내드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호재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카카오와 그리고 관련 섹터만 공유해 드리니까 사실 본업이 있으신 분들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사실 이슈를 매일매일 찾아보는 것도 번거롭죠. 그런데 이 공유방은 딱 이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만 올려드리니까 자,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원래 제가 카카오 네이버 쪽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정리, 이 데이터에 대한 정리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 더 그냥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 예상되는 호재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상되는 호재가 정말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내용이 호재인지 아닌지 순간적인 판단을 못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게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투자 판단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힘드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편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이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공유방 링크를 바로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는 구독자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제가 이 분석했던 글이나 이 분석했던 예상 호재들을 그대로 딱 가서 마치 자신이 분석한 것 마냥 배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게 이 링크를 공유해 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저의 개인 번호로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햄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접춤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접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접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 기회의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햄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햄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 프로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매일 양봉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 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